흔히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와 시골 그 어딜 가리지 않고 58,000개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넘어선 게 있습니다. 바로 약국입니다. 2023년 3월의 일본 후생성 통계에 의하면 약국이 62,375개나 됩니다. 도심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마을의 한적한 길에도 그것도 초대형으로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처음 보면 생뚱맞게 커서 제약회사인가 싶지만 드럭스토어라고 쓰여 있으니 분명 약국이 맞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의 약국은 왜 이리 많은 거고 왜 대형화되었는지 얘기해 봅니다. 첫째는 노년 인구의 급증에 의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3,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29%죠. 여기에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우린 65세 이상이 20%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80세 이상은 4.5%입니다. 일본이 노령화 지수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를 넘어선 해가 1997년입니다. 이후 일본은 급격히 늙어가면서 의료비와 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를 넘어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점이 한몫하죠. 이런 상황에서 찾아낸 돌파구의 하나가 약국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5년 이른 1995년에 의약분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로 유명하죠. 약의 오남용을 막아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의약분업을 의무가 아닌 병원의 선택에 맡기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국민 의료비가 최고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우리 1년 예산이 657조 원이니 500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약국은 극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지으면 복약 지도료라는 걸 받습니다. 식후 30분에 드세요 같은 거죠. 이게 우린 1,000원 정도 하는데 일본은 그 10배나 합니다. 그러면서 약국이 급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의 약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내친김에 약국을 셀프 메디케이션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까이 있는 약국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라는 거죠. 좀 냉정히 얘기하자면 손님 많은 식당의 물이 셀프이듯 돌볼 노인이 많은 나라에선 건강도 셀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수명이 늘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를 위해 일본 약국은 우리와 다른 여러 가지 일과 역할을 합니다. 약국은 마을의 담당 의사가 되어 혈액 채취는 물론 체지방과 골밀도, 치매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단골들에게 약 수첩을 주어 개인별로 복약 기록도 관리합니다. 일본인들의 약 80%가 이 약 수첩을 갖고 있습니다. 약국에 영양관리사를 두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 적합한 건강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 약국의 약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약을 가져다 주거나 복약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으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반해 약국은 여러 편의성이 더해지고 있어서 일본인들의 약국 이용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약국이 약만 파는 게 아니라 편의점과 마트를 겸하면서 일본인들이 매일 찾는 생활 공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일본 약국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드럭스토어입니다. 의약분업의 강화로 숫자가 대폭 는 일본의 약국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엔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과 안경, 보청기, 지팡이, 기저귀, 마스크, 만보기 등을 함께 팔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품목을 넓혀
이젠 과자와 채소, 생활용품, 고기는 물론 술도 팔고 도시락도 팔고 애완동물용품도 팝니다. 그야말로 일반 마트와 다를 바 없죠. 게다가 24시간 운영하는 드럭스토어도 있어 편의점 역할도 합니다. 이런 물건을 갖추기 위해 매장도 점점 더 넓어져 도심에선 4, 5층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거나 도시 외곽에선 600평이 넘는 초대형 매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면 쇼핑을 자주 즐기는 돈키호테입니다. 드럭스토어가 일본인들에게도 큰 인기인 이유는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보다 물건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원조인 미국의 드럭스토어는 완전히 반대죠. 약은 마진이 높은 상품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한 일본의 드럭스토어는 대신 다른 상품의 가격을 낮춰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1층의 가장 좋은 자리도 약이 차지하죠. 게다가 대부분이 대기업의 직영 체인점이라 바잉 파워도 막강합니다. 상당수의 드럭스토어는 정식 약사만이 다룰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자격을 갖춘 등록 판매사를 두어 인건비를 낮추고 있는 점도 물건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요인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매출액을 보면 주력인 의약품과 화장품, 그 외의 식료품과 가정용품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찾아간 드럭스토어에 처방전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곳이 약사도 있고 전문 의약품도 함께 취급하는 곳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일본의 드럭스토어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짧은 기간 내에 일본 전체의 약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일본 약의 국제적인 인기입니다. 일본은 전통의 제약 강국입니다. 한때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제약산업 규모는 꾸준히 축소되어 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3위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리, 의학에서 일본이 배출한 22명의 노벨상 수상자에서 보듯 일본 특유의 탄탄한 기초과학이 뒷받침해준 덕이겠죠. 일본의 약은 일본을 찾는 해외 여행자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서 파스나 소화제, 진통제 등을 많이 사오지만 중국인들에 비해선 애교 수준입니다. 중국 여행객이 급증하자 일본은 2016년 법을 개정해 약을 면세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싹쓸이 의약품 쇼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때론 내국인들조차 감기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과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드럭스토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약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 맞닥뜨린 초고령 사회와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국을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약국의 역할이 더 커질 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은 일이라 일본의 이 여러 가지 실험과 결과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